경량 목구조 사이로 파란 하늘과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 현장입니다. 경량 목조주택으로 지은 공사 내용 중에서 오늘은 1층 벽체 월이 시공되는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유난히 비가 작게 내렸던 작년 여름, 현장 여건으로 인해 구조체 일부는 아세만 빌드 1공장에서 먼저 제작을 하였습니다. 야적 장소가 전혀 없었던 현장 상황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 이러한 상황을 20여일 동안 주시하면서 스탠바이 된 상황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1차 목구조체는 공장으로 반입하였습니다. 다행히 철구조물 공사는 상공장에서 진행 중이어서 작업 공간은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1공장에서는 골조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소장님과 이목수님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목수는 구조재단을 담당하였고 소장님은 경량 목구조체 중에서 헤더와 베커, 각종 스터드 부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를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2층 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문이 크고 많아서 헤더의 수량도 그만큼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주택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뼈대를 이루는 구조체만 목재라는 것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고 경량 철골주택은 구조용 각강과 시연강 등의 철강제로 골조를 이루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주 뼈대, 구조체만 다르다 뿐이지 내외부 마감 방법은 일부의 방식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량 철골의 경우 철골 부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경고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완성도와 수명이 달라지듯이 목조주택 또한 어떻게 목구조체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조체 포지션에 따라 못을 얼마나 정착시키느냐와 네일링, 다시 말해서 못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휨이나 비틀어짐이 발생하지 않는 전단력, 허용 응력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공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할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 할열 외에도 시공자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구조체 시공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일, 이 못은 정해진 수량 이상 박아줘야 합니다. 경량 목조주택은 네일과 연결철무로 목구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 못을 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계구부, 치수별로 헤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리 반입된 4가지 종류의 구조재와 OSB 합판, 그리고 각종 네일과 글루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체를 다시 트럭에 실어서 기후 조건에 맞는 날에 시공 현장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현장에서는 날씨를 봐가면서 토대 수평을 확보하기 위해 벽체가 설치될 곳에 각재로 약식 거푸집을 만들었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12일 만에 자동 수평 몰타를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머드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수평 몰탈 위에 오일을 충분히 스테인한 방부목 토대 아래에 실러를 꼼꼼하게 깔고서 기초 타설대에 미리 매설해둔 스테인 L형 앵커볼트를 체결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다시 그 위에 이중 밑갈돌이 후식수 구조재를 정착시켜서 스터드 받침을 마친 장면입니다. 모든 자재가 그렇겠지만 특히 목자재는 직사광선과 수분, 비로부터 자재를 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청색 포장재로 덮은 것은 공장에서 제작해온 헤더와 베커, 스터드 부재들입니다. 장막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보다는 포장재를 여분으로 많이 준비해 뒀습니다. 모든 자재나 공구, 부자재들은 항상 잉여분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는 평활도가 높아야 후속 공정이 원활합니다. 어떤 구조체이든 기초 콘크리트 매트가 수평을 정확하게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 현장의 경우는 진입로와 장소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기초 콘크리트와 마당 레미콘 타설 작업은 그야말로 작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드디어 피서객이 많이 없고 날씨가 좋은 날을 간택받아서 2차 목자재는 25톤 트럭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피서철이었지만 다행히 아침 7시 전이었고 밤새 주차를 시켰던 피서객들이 차량 이동을 흔쾌히 해 주셨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공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게 드리워진 통신선으로 인해서 약간의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2차 자재는 현장에서 60m 아래에 있는 도로에 지게차의 도움으로 하차를 하였고 시공팀 2명과 인부 3명이 수작업으로 1톤 트럭에 자재를 실어서 현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시공팀이 합류하게 된 것은 공사 현장의 장소가 좁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상차를 해야 했고 하차 또한 순서대로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상차한 자재는 좁고 경사진 소폭도로를 따라서 대략 510m를 돌아서 현장까지 도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력으로 일일이 하차를 하였습니다. 1톤 트럭이 이동하는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집들은 공용 도로에 관한 규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 아직도 자연 취락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인근 집 앞에는 1톤 트럭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폭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자재들은 주차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 소음반 작업과 상차와 하차는 오전 낮을 계속되었고 나머지 자재는 인력의 발품으로 현장까지 반입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더위를 식혀주기는 했었습니다. 자재 반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플레이트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재 재단과 제작을 위한 톱대가 설치된 가운데 버튼 플레이트와 스터드 구조재를 각 포지션별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1층 스터드 제작이 완료될 시점에 다시 비가 내려서 포장재로 목자재와 스터드 등을 보호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비가 내렸고 날씨가 개인 날을 선택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스터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 드디어 1층 외벽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내벽체까지도 시공되었습니다. 푸른 바다 수평선 위에 파스텔톤 도화지, 흰구름이 듬성하게 펼쳐진 모습을 보는 현재의 제 심정은 뭔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아마도 지난 여름 피서철 인파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했던 날들과 잦은 비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던 기억과 그렇게 많은 날을 흘려보내다가 이틀 만에 내외부 벽체가 세워지는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끝나고부터는 무더위와 씨름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 포항 현장은 더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현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경사도는 높고 가파르지만 1톤 트럭이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커브가 있는 곳은 급경사의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죠. 드론으로 1층 내외부 벽체와 현장 여건, 동해바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1층을 2D 도면으로 보면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욕실과 세탁실, 계단과 그 아래에는 보일러실 공간이고 복도 좌측에는 가족 3대가 쉴 수 있는 가족실, 그 옆에는 방 2가 구획되었고 복도 건너편에는 부모님께서 상시 거주하시는 안방과 욕실, 드레스룸으로 공간을 구성해서 1층 면적은 119.20제곱미터입니다. 계단을 올라간 2층에는 바다를 발 아래 내려다볼 수 있게 설계한 거실과 주방, 욕실과 세탁실, 그리고 방 3가 있고 현관 밖에는 발코니를 구획해서 2층 면적은 53.2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172.45제곱미터의 2층 주택이지만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면 총 건축 면적은 225.7제곱미터를 시공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편 포항 현장의 영상은 2층 바닥 장성과 TNG 합판 시공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